네, 안녕하세요. 야금 선생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상했듯이, 거래소는 사실 얕은 눌림목을 보여줬습니다. 자, 1900선. 주중에 1900선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 오늘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1900선은 지지되면서 마감을 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은 지칠 줄 모르는 반등이 나타났는데, 거래소는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거래소의 21선은 거의 무의미하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심리적으로 1900선대의 지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900선대가 지지가 된 상태인데요. 자, 사실 이번 주는 사실 해외 쪽의 움직임보다는 사실 국내 시장의 뉴스거리에서 지수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같이 매매를 다 해보셨겠습니다만 몇 가지 일이 있었죠. 자, 일단 무디스의 국내 시장, 국내 우리나라 신용등급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쪽으로의 반등을 강하게 한번 이끌었었고요. 또 하나 이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패소하면서 미국 시장입니다. 패소하면서 지수가 또 아래쪽으로 한번 크게 요동을 쳤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물론 지수의 움직임 큰 일은 없었습니다만 삼성전자 패소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기준 일단 오늘 8월 마지막이면서 이번 주 마지막일입니다. 1900선대는 지지가 됐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크게 무너졌습니다만 일단 IT 섹터 부품 장비주들도 어느 정도는 원위치까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문제인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의해서 다음 주에 지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수는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영역을 이미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의 영역이라는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녁에 열릴 잭슨홀 미팅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도래가 된다면 다음 주 초반부터 지수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자, 그 반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치 부합하지 못하는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마 실망 매물이 또 강하게 추해되면서 지수 1900선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잭슨홀 미팅 기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시황을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자, 일단 시황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자, 시황은 이 정도에서 주도록 하겠고, 제가 이 시간에 한 4년 넘게 이 시간을 방송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아마도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데일리가 9월 가을 개편에 따라서 제가 다른 시간대로 방송을 좀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 제가 드리는 방송은 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여러분께 실전에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양문 선생의 종목 선별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2시간 이상 걸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간의 분량으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에서 앞으로 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종목 선별법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요. 실전에 사용하시면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를 먼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선별법이라고 제가 큰 대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자, 일단은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외시켜야 될 몇 가지 요인을 제가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종목을 찾는,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트를 볼 때 일단 다 제끼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캔들의 길이가 일정치 않으며, 자, 변동폭이 심한 패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요. 자, 일단 캔들의 길이가 일정치 않다. 그리고 변동폭이 심하다. 일단은 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자, 일단은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칙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사실 매매를 할 수 없고요. 이런 변동폭이 심한 종목은 사실은 프로 트레이더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스캘퍼를 하신다든지 데이 트레이딩 하신다든지 이렇게 빠르게 매매를 좀 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실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 변동폭이 적은, 그렇죠, 안정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 이런 어떤 변동폭이 큰 차트를 보실 때는 사실 음봉이요, 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좀 피하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변동폭이 심한 이런 종목군을 좀 피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거래가 터진 쌍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패턴.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 판서를 통해서 한번 샘플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거래가 터진 쌍고점을 형성시킨 차트.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지금 화이트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래가 터진 쌍고점. 자, 일단 쌍고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쌍고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 고점에 터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눌렸을 때 바로 이것은 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물이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 구간, 반등을 보였을 때 거래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쌓여있는 매물보다 좀 올라가고 있는 매수세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터진 고점을 안고 이번에 반등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적게 이전에 거래량 매물보다 적은 매수량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요,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물 맞고,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했던 매물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다시 한번 꺾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돌파를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다는 돌파를 확인하면서 거래가 완벽하게 이렇게 터졌을 때, 즉 이 거래량을 이겨내는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만 이 가격, 즉 정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 되지도 않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군들. 자, 이 매도세, 이 매물, 대기하고 있는 매물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그럼 좋은 차트는 어떤 차트냐? 정고점이 있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렇게 지금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소량의 상태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이번에 올라갈 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매물 다 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고점은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 봐서는 의미가 없는 고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파가 굉장히 쉽겠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거래량을 파악을 하고 올라가는 순간에 거래량을 파악하고 이 고점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먼저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만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즉 매수에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고점에서 고개를 숙일 때 팔아버리든지.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검색할 때 차트를 제외시키는 패턴이기 때문에요. 이 전 고점의 매물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 자, 이런 종목군들은 좀 배제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보면 뭐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실전하고 이론과는 많이 틀리죠. 이런 부분을 잘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갭상승 장대 양봉이 밀집되어 있는 패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갭상승 장대 양봉이, 죄송합니다. 갭상승 장대 음봉이죠.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밀집되는 패턴. 이것은 차트를 제외를 시켜야 된다. 자,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하얀색은 양봉으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빗금을 친 걸 음봉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갭상승 장대 양봉이 많은 이런 패턴은 제외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갭상승. 자, 이런 패턴이 되겠죠? 이런. 자, 아침에는 붕 띄웁니다. 붕 띄우고 저녁에는 항상 가라앉아요. 그리고 아침에 또 붕 띄우고 항상 가라앉아요. 이거 전부 다 음봉이에요. 장대 음봉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세력이 일단 물량을 털고 세력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차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허매수로 가격을 호가를 올린 다음에 그죠? 장 개장하기 전에 자기 물량을 빨리 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이 쏟아 나오겠죠? 공포했던 물량. 자, 그 물량들이 빠지고 또 자기도 물량을 털고 나오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붕 떴다가 팔아먹고 또 빠지고 아침에 붕 떠서 팔아먹고 또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갭상승 장대 음봉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종목은 바로 세력의 이탈 가능성이겠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상당히 또 좋은 어떤 밀집되어 있는 캔들이 있습니다. 자, 그 캔들은 뭐냐면 개파락 양봉이 자주 나오는 패턴. 즉 이거 다 양봉입니다. 그렇죠? 개파락이 양봉으로 변신한다. 자, 이것은 뭐예요? 아침에 눌렀다가 그렇죠? 장중에 또 사죠. 아침에 눌렀다가 사죠. 그러니까 싼 맛에 싸게 해서 물량을 계속하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이것은 양봉이죠. 자,
자, 그래서 저가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갑니다. 자, 이런 패턴이 2주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옆으로 물량이 나타난다. 자,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단풍놀이라고 하는데요. 빨갛죠? 요 색깔이 빨갛게 나오는 겁니다. 특정 가격대 옆으로 기면서 계속적으로 빨갛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차트들이 나중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세력 매집주. 자, 갭상승 장대 음봉은 세력 이탈의 음봉이고, 자, 갭하락 양봉의 모습은 빨간색 단풍놀이라고 했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이런 패턴은 바로 세력주다, 세력 매집주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자, 한눈에 봐서 차트의 어떤 그 움직임이 빨간색이 많으냐, 파란색이 많으냐, 자, 그걸 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상승 장대 음봉은 좋지 않고 갭하락 단봉의 양봉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차트 검색을 할 때 제외시켜야 될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꼬리가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윗꼬리. 그렇죠? 여러분들 윗꼬리는 뭡니까? 매물이죠? 매물. 자,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누군가 물량을 계속 던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올라가지 못하게. 즉, 세력도요, 이 종목을 움직이다가 만약에 더 큰 세력을 발견하면요, 그 작은 세력이 자기가 작다는 걸 알고 빠져나갑니다. 아, 이거 엄청난 것이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들도 작은 세력도 빠져나가요. 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자꾸 계속 던진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세력도 작업을 포기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 물량을 많이 모았던 어떤 매집 세력이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패턴은 바로 매물 나오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서 차트를 검색할 때 아예 제외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이저의 움직임이 일정치 않은 패턴. 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종목에 물론 이 메이저들의 지분이, 즉 외국인과 기관이 지분이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신없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많이 보신 분들은 차라리 그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어떤 그 메이저들의 지분인 종목을 피하고 어떤 코스닥의 그 외국인과 기관 지분이 없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라리 이게 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방향성을 하나로 잡지 못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적 없는 종목입니다. 지적 없는 외국인 기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어떤 그 방향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일시적으로 큰 매물이 이 메이저들에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들의 움직임이 일정치 않은 종목군들은 메이저 어떤 지분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1선 아래에 위치한 패턴. 자,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저건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21선을 다시 꺾고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주가의 반등이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할 때 사실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딱 한 개의 매매 기법이 있어요. 21선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영역을 잠깐 또 판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21선입니다.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사실 어디가 지하인지 몰라요. 계속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돌아서는 순간이 그때가 이제 바닥 다졌다고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바닥은 외바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지다가요. 자, 21선에서 턴을 합니다. 5일선에서 턴을 하고요. 이 외바닥이라고 하죠, 우리가. 외바닥. 자, 이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이 시점에는요. 목표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이 V자 반대를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21선 골든크로스 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외바닥에서 5일선 타고 올라갈 때 매매를 했다,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21선 언저리까지만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선 부딪혔다가 다시 밀리면 팔아야 되겠죠. 빨리 파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노리는 바로 21선 아래의 영역은 바로 이 쌍바닥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죠. 자, 바닥은 쌍바닥은 또 바닥인데 쌍바닥이다. 즉, 저점이 올라간 이런 쌍바닥. 자, 그러면 이 저점까지 가격이 오기도 전에 여기서 위에서 바로 먼저 선침의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전저점의 지지 테스트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먼저 비싼 가격에서
턴을 향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선침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쌍바닥, 즉 21선 아래의 주가는 위치해 있지만 이 쌍바닥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외바닥에서 반등 실패했기 때문에 이 쌍바닥에서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21선과의 이격이 4, 5% 정도, 자, 이격률 4, 5% 정도 남아있을 때 이런 캔들에서 다음날 강력한 장대항목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서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매하는 시점은 바로 이 쌍바닥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 21선 아래인 종목은 보질 않습니다만 쌍바닥에서는 우리가 매수 급소로 볼 수 있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자, 손절가는 어디? 쌍바닥 잡아서 손절가는 다시 한번 5일선 깨고 내려가면서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바로 매도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골든크로스 실패니까.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데, 매수를 하지 않는데 단 한 군데 영역 쌍바닥에서는 매매를 해볼 필요는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공시가 자주 나오는 패턴.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실 때요, 매수를 하기 전에 기사를 한번 쫙 서치를 해봐야 됩니다. 뭐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업황 또는 이 종목에 대한 테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 서치해 보는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기사가 호재지만 똑같은 기사 계속 뭐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연거푸 나오고 있다. 뭐 어디에서 수주를 얼마 대량의 수주를 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수상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일부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호재성 기사를 내고 막상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고점에서 그 매수 추천을 했던 그 증권사에서 매물이 나오는 경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거에 기사화돼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뭐라고 하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호재성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주가가 못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 검색을 할 때 일단 제외시켜야 될 패턴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즉 저 양문 선생이 실전에서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리스크가 철저히 축소된 종목 선정에 기준점을 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종도 있고요. 또 짧게 또 들어가 보면 또 테마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막 매매를 해야 될지 골치가 아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예 배제를 시켜야 될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제시켜야 될 종목군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군들이에요. 뭐예요? 예를 들면 투기 종목. 또는 테마는 테마인데 뭐예요? 게릴라성 테마. 자, 이런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론 능수능란하게 매매를 잘 하셔갖고 수익을 얻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 조금 부족하셔갖고 매매 어떤 스킬이 부족하셔갖고 손실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이 높거나 뭐 정치 테마 같은 그런 종목군들, 그렇죠? 그다음에 금방금방 바뀌는 게릴라성 테마. 자, 이런 종목군들은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투기 테마라고 한다면 일단 정치 테마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 테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치 테마를 보면 기술적 분석에 의미가 없어요. 오늘 상한가 갔다 내일 하한가 가는 게 바로 이 정치 테마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설마에 다음에 또 가겠지 해서 음봉에서 들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짱대 음봉, 점화한가. 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망가져서 주시장을 떠납니다. 자, 이런 룰을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적인 종목, 이런 종목군들도요, 갈 때는 굉장히 세게 갑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기성, 그리고 게릴라성 테마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마, 게릴라성 테마의 운명도 굉장히 짧아요. 뭐 빠르면 당일, 하루죠. 하루도 안 갑니다. 한 번 뽑아가지고 그대로 밀리는 어떤 게릴라성 테마도 있고요. 길어봐야 며칠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기성이 있는 종목군들 좀 피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큰손이죠. 외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4년 넘게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항상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트마다 수급을 먼저 기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들이 큰손이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분이 없는 종목이라고 해도 일단 거래량을 봅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은 캔들과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서 놀아준다면, 즉 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확률 높은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일단 뭐 내사를 많이 또 했었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성의 있으신 분들은 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주담을 만나고. 자, 이런 분들도 계시면서 다리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어떤 탐방을 한다는 부분은 반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는 찾아간들, 그렇죠? 개인 투자자 신분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또 주담을 만나요. 자, 주담이 만나면 주담이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담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담이 또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설령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어도 개인 혼자 찾아간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매출 예상 정도 또는 영업이익 예상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알려고 찾아가는 것보다는 힘들게 시간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즉 외국인과 기관 그들도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그 종목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그 종목을 가망이 없으면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우리와 목적은 똑같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똑똑한 그 친구들이 다 몰려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렇죠?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어디 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어떤 그 기준점을 갖고 있다면 물론 100% 기준을 거기다 다 맞추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즉 기업을 탐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움직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자 그들이 사는 것은 반드시 또 업황이나 실적 이런 걸 미리 다 알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관들 특히 실적 어닝 시즌 그 전에는요. 이 완전히 개코입니다. 실적 좋은 거 기가 막히게 그들이 알아요. 외국인과 기관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어떤 방향만 따라서 움직여준다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최근 공시 내용을 점검한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종목이 차트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사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는 그 기사를 보면서 최근에 이 종목에 악재가 있는지 호재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차트만 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차트는 계속 만들어지고 내가 보는 관점에는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열어보면 악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일단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전혀 보지 않고 움직인다면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른 주주들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주주는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되겠죠.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기사를 열어보시고 또 기사에는 볼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조선주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리포트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완성차를 사고 싶다. 완성차에 대한 어떤 리포트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의 기준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완성차 이외에 자동차 부품주를 사고 싶다. 자, 그럼 부품주는 현재 어느 시점에서 업황이 어떻게 되고 전방산업이 완성차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은 매수를 할 때도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정이 잡혀있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매수 들어가기 전에 최근 공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 어떤 그 습성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과거에 그 실전 매매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니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요. 차트 하나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하나 띄워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물량이 있는데 그 현재가 보고 10원, 20원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딱 띄워놓는데 이 차트 기간이요.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럼 봉이 하나 막 이만하잖아요. 크게 띄워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현재 주가가 어디 와 있는지, 고점인지 저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4개월, 조금 길게 본다면 6개월 정도. 길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본 기준으로 4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이 차트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금 흘러가는 패턴이 다 보여요. 현재 주가가 어디 와 있는지. 아, 이게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자, 아니면 골든 크로스나고 올라가는데 이 전 고점 때 최고점, 신고가 부분에 머물러 있구나. 그럼 조금 보류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 고점과 저점의 허리 부분에 와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배팅을 해서 내가 스윙을 조금 높게 잡아도 되겠구나. 어떤 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너무 짧게 한 달 동안의 어떤 큰 움직임만, 단기적으로 움직임만 보시고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건 초보 수준에서 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고요. 정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일단 종목 검색에서 좋은 차트가 나오면 차트를 쭉 당깁니다. 그건 뭐냐면 1년치, 2년치까지 쫙 당겨봐요. 이 차트가,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빠졌다가 현재 위치는 어딘지 한번 길게 쫙 열어본 다음에 4개월, 3개월 좁혀서 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 한두 달간 수급의 움직임을 또 좁혀서 보고, 자, 이러면서 종목을 계속 압축해 나가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 한 달만 가지고는 그 흐름을 절대 알 수가 없죠. 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의 현재 위치,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한다. 자, 기술적 분석. 차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물론,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자, 물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시간적으로, 또는, 나름대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많은 전문가들만은 틀립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적 분석은 조금 무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과거부터 흘러나오는 역사를 볼 때, 종목들의 역사를 볼 때 기본적 분석에 거의 맞는 그런 종목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퍼가 20배, 30배, 100배라도 가는 종목은 계속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 분석은 사실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가까이 있지 않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더 힘든 그런 어떤 기본적 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는요,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와 매수가 같이 공방을 벌이면서 결정짓는 가격대가 바로 현재 주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안에는요,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차트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차트 안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 있고요. 또 그 종목에 먼저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지분을 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트의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요. 제가 그 과거에 처음에 이제 차트 공부를 할 때요. 주식을 막 시작할 때는 어떤 케이블 방송들이 그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차트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자, 그렇게 했었는데요. 차트 공부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하고 제 혼자만의 어떤 그 가치관이 생겼을 때는 이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차트 분석을 하는 그 얘기가 제 개인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공부는요, 꾸준하게 하셔야 되겠고, 제가 조금 건방지게 말씀드린다면 입시 공부보다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입시 공부는 막말로 대학 못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내 재산이 달린, 내 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차트 공부는 사실 밤새고 쌍꺼풀이 터지면서 해야만 자기에게 완전 자기 것이 되고 실전 매매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지금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나름대로 그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뭐 방귀좀 끼고, 그죠? 전교 뭐 1, 2등, 전국 수석. 자, 이렇게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분들도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합니다. 똑똑하신 분들도.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는 정말
쌍코피 터지면서 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판인데요. 그렇죠? 자, 아무튼 차트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당일 차트 급속 캔들과 자, 메이저의 만남은 천상의 궁합을 만들어낸다. 자, 당일 차트 급속 캔들. 자, 캔들이 매수 급소가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주가는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지나가게 된다면 바로 매수 급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급소 부분에서 만약에 이 큰 손들, 이 종목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 즉 외국인과 기관이 있다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매수 급소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메이저들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종목에서. 그들이 팔고 있는데 매수 급소가 나타나면 이건 좀 위험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매수 급소에서 양봉, 단봉의 양봉이 나오고 만약에 그들이 같이 합세해서 주가 부양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앙상블을 이루는 거죠. 백전백승이죠.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급소가 나타나는 캔들과 이 메이저들의 만나면 엄청난 궁합을 만들어낸다. 보시면 될 거고. 자, 제가 오늘 차트를 안 보여드리려는 차트를 한번 오늘 그 샘플 삼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는 종목이 있네요. 네. 자,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 오늘 뭐 여러분들 매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제가 선을 하나를 또 그어볼게요. 자, 이 가격대는요, 지금 그 심리 가격대입니다. 6,000원이라는 심리 가격대죠. 각 단위의 1,000원대, 즉 만원대 이하는 각 단위의 1,000원대가 심리 가격대로 작용합니다. 자, 제가 선을 하나 긋고 오늘 정확하게 지금 매수 급소가 나왔죠. 자, 거래가 빵 터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제가 판서를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렇게 종목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봉이 나오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이저들이 힘을 불어넣어주면 더 세게 가고 더 멀리 간다라고 했잖아요. 거래가 터지는데 이 거래 안에는요. 바로 외국인간의 쌍끌이 매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외국인. 이게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만 자, 외국인 오늘 들어왔죠. 장중에. 자,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기관들이 30몇만 주 샀을 겁니다. 최종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자, 장중에 이렇게 뭐예요?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서 요 캔들까지 같이 겹쳐서 본다면 어때요? 이거는 질래야 질 수가 없죠. 그죠? 자,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도와주면 자, 눈으로 익은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 캔들과 맞춰보면서 그죠? 요렇게 지금 매수를 한다면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지금 6% 끝났어요. 6% 끝났는데 만약에 2% 3%대부터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여기에 찍혔을 거예요. 아, 사고 있다. 그리고 6,000원이나 가격대, 심리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된다. 전고점과 심리 가격대가 우연히 일치되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세게 간다. 항상 말씀드렸죠. 6,000원대입니다. 여기서 6,000원대 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는데 또 보세요. 여기 조정받는 구간 있죠.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 메이저들의 움직임 한번 보면 자, 어때요? 들어오죠. 기관들도 들어오죠. 조정받는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얘들은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전고점 가격대를 베끼려고 올려 세우려고 이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은 다음날 또 가요. 확률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양봉의 캔들과 이런 양봉 캔들과 이런 메이저들의 움직임이 바로 이렇게 찍히고 들어오는 종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면 이건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은 좀 그렇습니다만 열에 8, 9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고 장중에 매수 급소 캔들과 메이저들의 만남은 궁합이 잘 맞다 보시면 돼요. 자, 갑자기 오늘 그 후성이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차트의 3대 요소입니다. 자, 캔들, 이평선, 거래량 중에서 거래량에 주목을 하라. 자, 물론 캔들도 중요하고요. 이평선도 중요하고, 자,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거래량을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래량은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이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는 부분.
그렇죠. 거래가 한 주라도 일어나면 이 거래량은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건 안 좋죠. 그렇죠. 그럼 양봉에서 거래가 터졌다. 이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인데요. 이평선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투자자별로 이평선의 기준을 달리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보는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물론 자신이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이동평균선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일선, 15일선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죠? 11선 또 많이 보시죠. 자,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남들이 다 보는 이동평균선을 같이 봐줘야만 신뢰성을 갖는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1선을 무시하는 그런 투자자가 있는데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21선이라는 것은 한 달에 있죠. 20일 거래가 되잖아요. 일주일에 5일, 그래서 4주니까 20일, 한 달치 평균으로 움직이는 것이 종가 평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은요, 우리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어떤 그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기술적 분석을 볼 때 21선을 봐요. 다우증시 21선 이탈, 다우증시 21선 저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뭐 200일선도 보고 다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들이 보는 어떤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동평균선을 같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11선을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11선. 자, 11선을 딛고 주가가 반등하면 그건 맞은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잘 맞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11선 매매 하신 분들은 아마 11선 매매 또 잘 하실 테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11선을 지지가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앵걸 깨진다. 그리고 그 밑에 21선이 있잖아요. 2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종목. 이것은 21선이 맞는 거죠. 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남들이 다 보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갖고 매매를 하시라. 나는 11선 지지를 기대하는데 매도세는, 즉 매물 내놓는 세력은 11선 같은 거 신경도 예를 들면 안 쓴다라고 한다면 그냥 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남들이 보는 이동평균선을 같이 좀 봐주자라는 차원이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설정해서 보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일단 초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제 의견을 좀 따라주시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매물벽입니다. 자, 매물벽을 돌파하는 종목이 강하고 멀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물벽이라면 뭐 20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고점, 밴드권 상단, 심리 가격대. 자, 이렇게 매물벽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한다. 제가 그 차트 여러분께 또 말씀드린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차트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세게 움직입니다. 즉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고, 이 종목이 또 돌파를 하면서 개인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돌파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추세 있죠. 추세 매매. 굉장히 오래된 중장기 추세,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도 반드시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들어옵니다. 왜? 이것을 올려놔줘야 빨갛게 양봉 만들어 놓고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거래를 터트려 놔야 그 다음에 개인들도 이걸 보고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추세 돌파 매매도 메이저들도 이 추세 돌파 매매를 한다. 자, 그리고 전 고점, 그리고 밴드권 상단. 자, 이런 것들을 돌파할 때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성 종목.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심리 가격대. 6,000원과, 그죠? 6,000원 전고점이었죠, 또. 심리 가격대와 어떤 그 전 고점 또는 밴드권 상단 가격대가 일치할 때, 이런 종목군들은요, 굉장히 셉니다. 다음 주에 후성 가져야 될 텐데요. 아, 후성이 샘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실전 매매에서요, 이러한 길목만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다른 매매 다 해도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매매만 해도, 이런 종목군들 하루에 부지기수 나옵니다. 길목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은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주식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요.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한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그 패턴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100%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100% 승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바닥만 매매를 한다. 쌍바닥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골든크로스 확률이. 자, 쌍바닥 매매한다. 또는 눌림목만 매매한다. 21선 눌림목. 그 첫 번째 눌림목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고점 돌파 내지는 밴드권 돌파만 한다. 한두 개만 자기 것만 갖고 있으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탱크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전투기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한두 개는 꼭 가지고 있어라. 이거 좋다고 이거 들고 있다 제거 매매 기법 원칙대로 하다가 이게 안 가면 다른 거 테마주 막 움직이면 그거 막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꿈틀고 막 손이 근질근질 하죠. 그 매매 원칙을 좀 흐트러뜨린 사례가 있는데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꼭 만드셔가지고 시장에 활용한다면 승산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매매하는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매매 패턴을. 자,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자, 우상향된 종목을 노려라. 자, 이것은 바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 지금 조정을 주가가 받고 있어도 주가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현재 21선을 보면 우상향돼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21선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21선의 우상향의 의미. 자, 21선 우상향이죠. 자, 21선이 우상향이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반등했기 때문에 21선의 평균치가 하방 경직을 이루고 위쪽으로 꺾이는 것이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20일 동안 종가의 평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급등했어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21선이 우상향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요. 여기서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급락해버리면 21선은 이렇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급락한 종목은 아니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찔끔찔끔 얕은 조정. 그러니까 오랫동안 빠지는 종목이 21선이 우상이 됩니다. 왜? 아직도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21선의 어떤 그 기울기가 평균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얕게 빠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얕게 빠지는 건 뭐예요? 매물이 자 급등했습니다만 급매물이 안 나온다 라는 의미고요. 설령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안 나타나는 거죠. 1차 반등 이후에 이런 부분을 보고 얕은 눌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선이 올라오죠. 자, 그러면 21선과 만나는 시점에서 바로 또 움직임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21선 눌림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21선이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한 종목 이것도 21선이에요. 자, 1번과 2번 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돌아서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갔다가 어느 정도 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치가 돌아서기 전에 아직까지 옆으로 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여기 있는. 자, 그러면 이런 종목 어때요? 빠지는지 올라가는 둘 중에 하나. 평균 5대5라는 게임이에요. 5대5. 5대5 게임이죠. 자, 역으로 또 자, 21선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즉 3번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급등했다 급나간 종목이 아직 꺾이지가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뭐예요? 눌림목이라는 게 없죠. 여기서 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짱댐으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우상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볼 때 다다닥 그냥 거의 뭐 1초 만에 넘깁니다. 왜? 21선만 본 다음에 21선이 꺾여있는 종목, 위쪽으로 꺾여있는 우상향되어 있는 종목만 골라도 몇 종목 안 되잖아요. 그죠? 장이 좋을 때 많습니다만 장이 안 좋을 땐 별 종목 없어요. 그러면 다 지켜버려요. 일단 기준적으로 21선이 우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이 다음에 상승이 유효하다.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만 21선 우상향 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며 단봉의 양봉이 탄생한 종목. 자, 요거는 강력한 양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반등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자, 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9시에 개장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제가 한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한 2, 3%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전일 거래량이 예를 들면 50만 주예요. 하루 종일 전일 마감한 거래량 50만 주인데 지금 아침 10시인데 이 종목의 거래량이 40만 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개장이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전일 하루 종일 일어났던 거래량의 거의 90%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2, 3%의 단봉의 양봉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시에 2, 3%지만 오늘 종가인 얘는 6%, 7%, 8%, 1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2, 3%, 즉 3, 4% 이런 단봉의 양봉이 생겼을 때 거래량이 전일 동일시간 대비 증가하는 종목. 이런 종목이 바로 매수 급소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생기고 있는 캔들이 차트상 매수 급소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급소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눈 감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단봉의 양봉이 생기는, 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은 5% 이하가 되겠죠? 5% 이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2%에서 한 4% 정도, 이 정도의 단봉의 양봉이 생겼을 때는 바로 매수 급소가 가능하다. 자, 그럼 손절하면 어때요? 그 어떤 상승폭 그대로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 되죠.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자, 매수 창구 상위가 온라인 증권사가 아닌 일반 증권사인 종목을 노려라. 자, 이 부분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이 현재가 창을 보면 매도 창구, 매수 창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5개씩 보여주고 있잖아요. 매도 창구 1, 2부터 5위, 매수 창구 1, 2부터 5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1위, 매수나 매도나 1위를 보면 키움 창구. 왜냐면 키움 계좌가 많죠. 또 온라인 창구도 대부분 차지, 미래에셋. 온라인 창구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1위, 2위를. 그것은 정상적인 종목이고요. 자, 매수 창구를 봤을 때 1위가 온라인 증권사가 아닌 일반 대형 창구, 즉 대형사 있죠? 대형 증권사 창구가 매수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키움,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증권거래에서 실시간으로 그 어떤 외국가 기관들의 데이터를 뿌려주죠. 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자, 눈에 보이고 데이터를 뿌려줬을 때 보이는 종목만 우리가 확정치를 생각을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이런 종목이 외국가 기관 데이터를 찍히기 전에 짐작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 그 법인 대형 증권사 법인 영업부에서는요 외국인들에게 이 줌을 받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얼마의 매출을 사줘라 줌을 받아요. 그 법인이 앉아서 그것만 주문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국내 창구로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장중에 그런 종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한번 연습 삼아 지켜보세요. 자, 첫 번째 창구가 예를 들면 대신 창구인데 40만 주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이 물량이 외국인 기관 데이터로 나중에 찍히는지 확인해보고 찍힌다면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때부터 그런 종목을 또 찾아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일 1차 반등 이후 2차 반등이 가능한 종목을 노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잠깐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죠. 자, 일단 1차 자, 요건 분차트를 열어놓은 겁니다. 1분봉. 자, 1차 반등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죠. 조정이 나옵니다. 흘러가는데 2차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전일 거래량 돌파. 임박도는 돌파를 했을 때. 만약 1봉을 보시고요. 20만 주, 1봉 20만 주 거래량인데 20만 주 거의 다가왔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2차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건 당일 매매하는 매매 기법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차트 검색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제 방송 시간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신 있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제가 9시부터 찾아뵙게 되겠네요.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